오늘 제가 경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은 제가 경선에서 되면 대한민국을 청년의 나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 약속을 하러 왔고 또 그 약속을 안 하고 내일 혹시 경선에 떨어져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태 고마웠다는 그런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경선에서 되고 또 본선에서 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홍준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경선 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됩니다. 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윤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잘할 수 있었다, 기회가 참 많았다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이 언급한 당당한 처신은 윤 대통령의 하야인 걸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국민의힘에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전국과 사회 상황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며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하고 자기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 남의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하는 나라라며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홍 시장은 끝으로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이 계속되는 나라, 이 상황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현 정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간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유사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 자리는 당선되고 2달만 좋아요.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분풀이의 대상이 돼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욕질하고 있어요. 취임하고 2달 동안만 절처하고 전부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으니까. 근데 2달 이후 되기 시작한 뒤부터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을 할 때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였어요.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는데 다시 들어와서 지금 지지율이 또 바닥이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거든. 나는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 보람이 뭐냐, 바르고 당당하게 살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국가 경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당당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판 쳐다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꿈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장돌뱅이가 장이 서면 나가야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대선 상황에 따라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만약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출마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건 뭐 서로이고 자식이 학도 있습니까?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 트럼프 당선인과 대적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를 비롯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탄핵 때 대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제는 SNS에 나는 보수 세력의 아웃사이더다라고를 했는데요. 강전 부대변인님. 물적으로 미군 철수가 논의될 수가 있다. 미군 철수에 목매달아서는 나라 못 지킨다. 조합미군 철수하고 싶으면 철수해라. 이게 자체 획격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군축 전문가들이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길래 대한민국은 무역 강국이다. 우리 경제 제재하면 미국 경제에는 영향이 없겠냐. 야 근데 삼성반도체를 미국에 하나도 안 갖다 주면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나라를 경제 제재 운운하냐. 굳이 안 되면 중국하고 우리는 협력하면 된다. 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냐.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었어. 군축 전문가들이. 내 말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남북 핵 균형 이외에는 정책이 대안이 없어요. 전술핵을 세겠잖아. 나소식 핵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을 바꿔받겠다. 대한민국 지식층이나 일부 국민들은 비겁해. 그 이야기하면 거꾸로 몰아가고 일부 지식층도 참 한심해. 칼을 목에 들이대도 배실배실 웃는 바보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일부 미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예. 자기는 대통령 할 때 우리 우파 진영에 1000여 명을 조사를 하고 수백 명을 구속을 하고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도 예. 그랬지만 그거 하면서 5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내 지연제만큼 돌아간다. 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억지 수사를 그래 했는데 나는 문 대통령 좀 감옥 갔으면 좋겠어. 감정적으로는 아니, 이성적으로도 그래. 이성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짓을 그래 했으니까 너무 시장에. 심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잡아야 하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으로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어디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 원 줬니 안 줬니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꼰대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누구보다 처절하게 가난했던 출신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청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라고. 나를 싫어하지 말라고. 당시 대선 시기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표현했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롤모델. 정치인 홍준표에 대한 호불호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진영 논리를 떠나 검사 홍준표 그리고 인간 홍준표가 견뎌온 삶의 무게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 세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달려온 삶. 홍준표의 삶은 그 자체로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인간 승리의 신화입니다.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아니 살아가고 있는 홍준표. 롤모델.